민우는 또다시 그 영상을 재생했다. 이미 18번째였다. 긴급! 고3 김지원 양을 찾습니다. 영상 속 중년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김지원 양의 아버지였다. 한 달 전 학원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유튜브에까지 영상을 올린 것이다. 지원이는 착한 아이예요.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요. 민우는 헤드폰을 벗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영상들이 요즘 너무 많았다. 실종자를 찾는 영상, 목격담을 호소하는 영상들. 처음엔 그냥 지나쳤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영상들에 자꾸 눈이 갔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글을 만들게 하는 동기부여와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댓글에 응원 메시지나 남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민우는 다시 헤드폰을 끼고 영상에 집중했다.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 손에 들린 딸의 사진, 흔들리는 카메라.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보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3분 24초. 아버지가 딸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아이가 우리 지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면서 뒤쪽 배경이 잠깐 보였다. 그 짧은 순간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벽면에 그려진 낡은 벽화. 아이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듯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벽화 옆에는 빨간색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 벤치에는 파란색 자전거가 기대어져 있었다. 이거. 민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다. 마우스 휠을 돌려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 봤다. 화질이 조금 떨어졌지만 벽화의 세부 사항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벽화 속 아이들의 옷 색깔, 벤치의 녹슨 부분, 자전거 바구니에 달린 작은 인형까지. 그리고 벤치 뒤쪽으로 살짝 보이는 가게 간판. 치킨이라는 글자의 일부분만 보였지만 그 특유의 노란색 배경과 빨간색 글씨체가 민우에게는 낯익었다.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민우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생각에 잠겼다. 이 장면을 어디서 봤을까? 언제였을까? 분명히 최근이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본 것 같았다. 내가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민우는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떠올려 봤다. 평소 즐겨보는 채널들. 게임 실황, 먹방, 일상 브이로그, 리뷰 영상들. 그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 브이로그 채널. 민우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이라는 채널이었다. 20대 여성이 운영하는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카페 탐방이나 동네 산책 영상을 주로 올렸다. 구독자가 15만 명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채널이었다. 그 채널에서 분명히 이 배경을 봤다. 민우는 급하게 새 탭을 열고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로 들어갔다. 최신 영상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 카페 브이로그, 집 근처 산책, 새로운 맛집 발견.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3일 전에 올라온 동네 한 바퀴 돌기 영상에서 멈춤했다. 6분 33초 지점. 브이로거가 여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갈게요라고 말하며 앉은 그 벤치. 빨간색 벤치. 그리고 그 옆에 기대어진 파란색 자전거. 뒤쪽에 벽화까지. 맞다. 민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같은 장소였다. 정확히 같은 장소. 실종된 김지원 양 아버지가 찍은 영상의 배경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브이로거의 영상에서는 그 장소가 평범한 동네 쉼터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가끔 지나다니고 평온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김지원 양 아버지의 영상에서는 왜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쓸쓸해 보였을까? 민우는 두 영상을 번갈아 가며 비교해 봤다. 같은 장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 브이로그에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김지원 양 아버지의 영상에서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다. 시간대가 다르구나. 민우는 댓글창을 다시 확인해 봤다. 김지원 양을 찾는 영상에는 벌써 4,203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힘내세요. 꼭 찾을 거예요. 제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우리 동네도 잘 찾아볼게요. 선한 사람들의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댓글은 없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치점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혹시 괜한 기대감만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김지원 양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제발, 작은 단서라도 있다면 우리 지원이 좀 찾아주세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 배경,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같은 장소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요.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의 3일 전 영상 6분 33초 부분입니다. 같은 벤치, 같은 자전거, 같은 벽화예요. 댓글을 다는 순간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이상한 아이로 보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댓글은 게시되었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네요. 확인해 봤는데 완전 똑같아요. 이거 진짜 같은 곳 맞는 것 같은데? 대박. 이런 걸 어떻게 발견했지? 민우는 자신의 댓글에 달린 답글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이상한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로 다시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해 보려는데 3일 전에 분명히 있었던 동네 한 바퀴 돌기 영상이 없었다. 민우는 채널의 영상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해 봤다. 4일 전 영상, 2일 전 영상은 있는데 3일 전 영상만 쏙 빠져 있었다. 분명히 있었는데. 민우는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확인해 봤다. 분명히 그 영상을 봤던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해 봐도 삭제된 영상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왜 갑자기 삭제됐지? 우연일 수도 있었다. 브이로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삭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묘했다. 민우가 그 영상을 단서로 제시한 직후에 민우는 다시 김지원 양을 찾는 영상의 댓글창을 확인해 봤다. 자신의 댓글에 달린 답글이 더 많아져 있었다. 근데 그 영상 지금 없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삭제됐다고 나와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민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민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알 수 없는 번호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혼자 있는 자신의 방, 굳게 닫힌 창문.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게 진짜일까? 민우는 다시 그 문자를 읽어봤다. 확실히 자신에게 온 것이었다. 그리고 내용도 명확했다. 김지원 양 실종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 하지만 그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솟구쳤다.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정의감이었다. 누군가 이걸 감추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중요한 단서라는 뜻 아닐까? 민우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김지원 양을 꼭 찾아야 해.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야 했다. 설사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민우는 키보드 앞에 다시 앉았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익명의 경고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생겼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등교길에서 민우는 절친한 친구 재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재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의 협박 문자까지 받았는데 계속 파겠다고? 하지만 재혁아, 이건 진짜일 수도 있어. 누군가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재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그럼 같이 해보자. 근데 안전하게 하자, 응? 첫 번째 시간 마이너스 컴퓨터실. 점심시간 두 친구는 학교 컴퓨터실로 향했다. 민우는 삭제된 영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웨이백 머신을 써보자. 민우가 제안했다. 인터넷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예전 웹페이지들을 저장해 두거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의 해당 영상은 웨이백 머신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너무 최근 영상이라 아직 아카이브가 안 됐나 봐. 재혁이 중얼거렸다. 그때 민우에게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잠깐 영상은 삭제됐지만 댓글들은 어떨까? 민우는 구글에서 일상 속 작은 행복 동네 한 바퀴 돌기를 검색해봤다. 삭제된 영상이라 직접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영상을 언급한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몇 개 검색됐다. 여기 봐. 민우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그 영상을 스크린샷으로 올렸어.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브이로거가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의 스크린샷과 함께 여기 진짜 예쁘다. 나도 가보고 싶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게시 날짜는 4일 전이었다. 더 중요한 건 위치 태그였다. 반포동 아크로 강변공원 근처. 찾았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재혁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럼 실제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겠네. 근데 이상해.
민우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올린 다른 게시글들도 봐봐. 민우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른 게시글들을 확인해 봤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최근 몇 개의 게시글에서 계속 같은 배경이 등장했다는 것이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민우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부 같은 동네 같은데? 재혁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네. 근데 이 사람 프로필 보니까 강남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민우와 재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왜 반포동 근처를 이렇게 자주 갈까? 집에 돌아온 민우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다. 그는 김지원 양 실종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고3 김지원 양 실종 한 달째. 수사 난항. 학원가 CCTV 분석하지만 단서 찾지 못해. 가족들 가출 가능성 전혀 없어 호소. 기사들을 읽어보니 김지원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학원 근처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실종 당일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했을 가능성 제기. 기사에 따르면 김지원 양은 실종 당일 학원 수업이 일찍 끝났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하지만 집까지는 보통 3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럼 나머지 1시간 30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민우는 김지원 양의 집 주소와 학원 주소를 지도에서 확인해 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반포동 아크로 강변공원은 김지원 양의 집과 학원을 잇는 직선 경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었다. 하지만 걸어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혹시 김지원 양이 그날 그 공원에 들렀던 걸까? 민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민우는 잠들기 전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채널의 영상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니 최근 한 달 사이에 반포동 근처 영상들이 유난히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 전 한강 산책길 브이로그, 10일 전 동네 카페 탐방, 1주 전 반포대교 야경 보기, 4일 전 동네 한 바퀴 돌기 삭제됨. 브이로거가 갑자기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 민우는 2주 전 영상부터 하나씩 자세히 봤다. 한강 산책길 브이로그에서 브이로거는 평범하게 한강변을 걸으며 일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4분 20초 지점. 브이로거가 잠깐 휴식이라고 말하며 벤치에 앉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검은색 후드를 쓴 남성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민우는 그 부분을 몇 번 반복해서 봤다. 그 남성은 브이로거가 있는 벤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상하다. 민우는 10일 전 동네 카페 탐방 영상도 확인해 봤다.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카페 창가에 앉은 브이로거 뒤로 같은 후드를 입은 남성이
카페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다. 그리고 일주 전 반포대교 야경 보기 영상에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야경을 촬영하는 브이로거 뒤쪽으로 그 남성이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던 것이다. 민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브이로거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스토킹의 절정이 4일 전 삭제된 동네 한 바퀴 돌기 영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우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일상속작은행복 채널에 댓글을 남겼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단 직후 민우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또 익명의 문자였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파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가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민우는 문자를 읽고 나서 즉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아, 미안한데 지금 시간 있어? 왜? 벌써 11시인데. 긴급해. 내가 뭔가 큰 걸 발견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재혁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또 무슨 일이야? 민우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재혁에게 설명했다. 스토킹의 증거들, 삭제된 영상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경고 문자까지.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재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럼 우리 내일 직접 그 장소에 가보자. 뭐? 직접 가다니? 재혁아, 생각해봐. 브이로거를 스토킹하던 그 남자가 김지원 양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장소가 핵심일 거야. 재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미리 알려두자. 좋아. 그럼 내일 밤과 후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히 김지원 양 실종 사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비밀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민우는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단서들을 정리해 적었다. 1. 같은 장소 반포동 공원 근처. 2. 삭제된 브이로그 영상. 3. 스토킹 의심 인물. 4. 익명의 경고 문자 2회. 5. 김지원 양의 실종 당일 경로 미스터리. 5개의 퍼즐 조각.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다. 민우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밤과 후 민우와 재혁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반포역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짜 괜찮을까? 재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가보자. 낮에 가면 안전할 거야. 민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민우는 어젯밤 정리한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5개의 단서들이 모두 그 장소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었다.
반포역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었을 때 드디어 그 장소가 보였다. 영상에서 봤던 그대로였다. 빨간 벤치, 파란 자전거,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벽화. 와, 진짜 똑같네. 재혁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벤치 뒤쪽으로는 작은 상가 건물들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좁은 골목길들이 뻗어 있었다. 민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재혁아, 여기 봐. CCTV 있어. 벤치에서 약 20m 떨어진 곳, 상가 건물 모서리에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카메라가 벤치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저 CCTV 방향이 이상하지 않아? 재혁이 민우의 시선을 따라보며 말했다. 민우는 가까이 다가가서 CCTV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재혁아, 이거 봐. CCTV 카메라 부분이 인위적으로 돌려져 있었다. 원래는 벤치 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 같았다. 이거 일부러 돌려놓은 거 아냐? 재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민우는 주변을 더 살펴봤다. 그러다가 벤치 근처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 바닥에는 작은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다. 비에 씻겨서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흔적이었다. 재혁이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우는 오히려 더 집중했다. 재혁아, 사진 찍어도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민우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 혹시 한 달 전쯤에 여기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젊은 여학생이 실종됐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 그 일 말이구나. 그날 나도 봤어. 정말요? 뭘 보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여기 지나가는데 저 벤치에 여학생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옆에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민우와 재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핵심 목격담이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검은 후드 입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남자가 계속 여학생 옆에 앉아서 뭔가 보여주고 있더라고. 핸드폰인지 뭔지. 민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좀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여학생 손목을 잡고 저쪽 골목으로 데려갔어. 그때는 그냥 연인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은 상가 건물들 사이의 좁은 골목이었다. 할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런데 며칠 후에 실종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신고할 걸 그랬어. 민우는 할머니께 연락처를 받고 경찰에 제보할 것을 부탁드렸다. 할머니가 가리킨 골목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골목 안쪽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 또 다른 CCTV가 있었다. 그런데 이 CCTV는 벤치 쪽 CCTV와 달리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거 혹시 그날 상황을 찍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창고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다. 간판을 보니 데이터 복구 전문 마이너스 24시간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완전 우연의 일치 아냐? 민우가 흥분했다. 데이터 복구 업체가 바로 여기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혹시 이 업체에서 CCTV 영상을 복구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창고 문을 두드렸다. 곧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무슨 일이에요? 민우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실종 사건, CCTV 영상, 그리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그 실종 사건 말이에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남성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경찰이 왜 여기 CCTV는 확인 안 했을까요? 경찰이 여기 안 왔어요?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상하네요. 저희 CCTV가 바로 저 벤치 쪽을 다 찍고 있는데. 민우와 재혁은 깜짝 놀랐다. 경찰이 이렇게 중요한 CCTV를 놓쳤다니. 혹시 그날 영상 남아있나요? 남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그날 이후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삭제가 안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남성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있네요. 그날 저녁 영상이.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저녁 7시경 김지원 양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10분 후 검은 후드를 입은 남성이 나타났다. 저 남자가. 민우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영상 속에서 그 남성은 김지원 양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인 것 같았다. 김지원 양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화면을 본 후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지원 양이 자발적으로 그 남자를 따라 일어난 것이다.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갔다. 이상해. 재혁이 중얼거렸다. 왜 자발적으로 따라갔을까? 그런데 영상을 더 자세히 보자 민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남성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던 것이다. 잠깐, 저 사람. 민우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일상 속작은 행복 채널의 영상들을 확인했다. 브이로거를 스토킹하던 그 남성의 뒷모습과 비교해봤다. 키, 체형, 걸음걸이. 모든 것이 일치했다. 맞다. 저 사람이야.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터 복구 업체 사장이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보정해주면서 말했다. 이상하네요. 이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화면을 확대하자 그 남성의 옆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이럴 수가. 그 남성은 다름 아닌 김지원 양 실종 신고 영상을 올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지원 양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재혁아,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민우는 급하게 유튜브에서 김지원 양을 찾는 영상을 다시 틀었다. 그리고 CCTV 영상과 비교해봤다. 영상에서 아버지라고 자칭했던 그 남성과 김지원 양을 데려간 남성이 동일 인물이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재혁이 황당해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를 찾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다. 데이터 복구업체 사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거 완전히 사기인 거 아닌가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겠는데. 하지만 민우의 머릿속에는 더 큰 의문이 들었다. 그럼 진짜 김지원 양은 누구인가? 정말로 실종된 것인가? 아니면 재혁아, 이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그럼 뭔데? 민우는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봤다. 가짜 아버지, 자발적으로 따라간 김지원 양, 삭제된 브이로그 영상, 스토킹. 이거 혹시 계획된 일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익명의 문자였다. 너희가 너무 많이 알았다. 조심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문자와 함께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데이터 복구업체 앞에 서 있는 민우와 재혁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와 재혁은 동시에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위험한 거 아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도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것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재혁아,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그리고 이 영상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데이터 복구 업체 사장에게 CCTV 영상 사본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USB에 복사해 주었다. 학생들 조심하세요. 이 일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민우와 재혁은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났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민우는 노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6. 가짜 아버지 실제 용의자. 7. 김지원 양 자발적으로 따라감. 8. 경찰 수사의 빈틈 중요 CCTV 미확인. 9. 실시간 감시당하고 있음. 10.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 퍼즐이 더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노트북으로 몇 번이고 다시 봤다. 가짜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해질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전국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재혁과 만난 민우는 어젯밤 새로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다. 재혁아, 내가 그 가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조사해봤어. 뭘 알아냈는데?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그 사람이 올린 실종 신고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더 있어. 화면에는 같은 계정에서 올린 다른 영상들이 보였다. 실종자 가족 인터뷰, 수색 현장 리포트, 목격자 제보 호소 등 총 8개의 영상이 있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 모든 영상이 지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올라온 거야. 그 전에는 아예 활동이 없었던 계정이었어. 재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이 계정 자체가 이 사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네? 맞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민우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다. 모든 영상에서 그 남성의 연기는 완벽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 간절한 호소, 떨리는 목소리까지 전문 배우 수준이었다. 점심시간 컴퓨터실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이 파보기로 했다.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이런 정교한 계획을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거야. 민우가 말했다.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가짜 신분, 완벽한 연기, CCTV 조작, 브이로그, 스토킹까지.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민우는 구글에서 최근 몇 년간의 실종 사건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2년 전 대학생 박민지 양 실종 마이너스 가족이 유튜브에 호소 영상 게시. 1년 전 고등학생 이수진 양 실종 마이너스 아버지가 SNS로 제보 호소. 6개월 전 직장인 최은영 씨 실종 마이너스 남편이 온라인 캠페인 시작. 이거 봐. 민우가 화면을 가리켰다. 전부 비슷한 패턴이야. 가족이 온라인으로 호소하고 며칠 후에 해결됐다고 발표하고 재혁이 더 자세히 봤다. 해결됐다고? 그럼 다 찾아진 거네? 그게 아니야. 여기 봐. 민우는 각 사건의 후속 보도를 찾아봤다. 놀랍게도 해결됐다고 발표된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경찰 발표나 언론 보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글만 올리고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을 뿐이었다. 이상해. 진짜 찾아진 거라면 뉴스에도 나왔을 텐데. 민우는 각 사건의 실종자들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봤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재혁아, 이 사람들 전부 비슷하지 않아? 모든 실종자들은 18-2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외모도 어딘지 비슷한 타입이었다. 긴 머리, 단정한 인상, 비슷한 체형. 설마 이 사람들이 특정 타입을 골라서. 그 순간 민우의 뇌리에 번쩍 떠오른 것이 있었다. 재혁아, 일상 속 작은 행복 브이로그. 그 브이로거도 비슷한 타입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도. 민우는 급하게 일상 속 작은 행복 채널로 들어갔다. 그리고 브이로거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들을 확인해 봤다. 정말로 다른 실종자들과 비슷한 외모였다. 그럼 혹시 그 브이로거가 다음 타겟이었던 건 아닐까? 재혁의 말에 민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김지원 양 사건은 실패한 것이고 브이로거를 스토킹한 것은 다음 계획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민우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다. 각 사건의 가족으로 나온 사람들의 사진을 AI 얼굴 비교 사이트에 업로드해 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건의 가족들이 같은 사람이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만 다를 뿐 얼굴은 동일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종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해. 민우는 각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실종자들이 실종 직전에 한 가지 공통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SNS에 새로운 시작이나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식의 글을 올렸던 것이다. 재혁아, 이거 혹시. 민우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식은땀이 났다. 혹시 이 사람들이 실종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라진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민우는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봤다. 김지원 양이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 실종 전 SNS 글들, 그리고 해결됐다는 발표 후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재혁아, 이거 혹시 인신매매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일 수도 있어. 뭔데? 신분 세탁이나 아니면 불법 이민 브로커 같은.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다. 일상 속작은 행복 채널에서 온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녁 7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민우와 재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함정 아닐까?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어. 그 브이로거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거든. 민우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제 사건 목록을 확인해 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실종 사건이 총 15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들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이었다. 재혁아, 이거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민우는 경찰서 사이트에서 관련 담당자 정보를 찾았다. 강력계 김민석 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류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단 경찰에 연락해보자.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민우는 고민에 빠졌다. 브이로거를 만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때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이번에는 다른 계정에서 온 것이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 뉴라이프야. 조심해라. 그들은 정부 내부에도 사람이 있다. 메시지를 보낸 계정명은 EXVICTIM이었다. 민우의 손이 떨렸다. 이 계정명은 이전 피해자 1이라는 뜻이었다. 혹시 과거 실종자 중 한 명이 보낸 것일까? 재혁이 민우의 어깨를 잡았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어른들에게 말하자. 하지만 민우는 다른 생각이었다. 만약 정말로 정부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다. 재혁아, 일단 그 브이로거를 만나보자. 하지만 안전하게. 어떻게? 민우는 계획을 세웠다. 한강공원은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였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어른에게 미리 알려두기로 했다. 내 누나한테 연락할게. 누나가 대학생이니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오후 민우는 집에서 누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누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우야,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일단 오늘 저녁에는 내가 같이 가줄게. 민우는 안도했다. 누나와 함께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았다. 저녁 6시 30분, 민우는 누나, 재혁과 함께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민우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다. 조직적 범죄 집단의 존재, 10억 원의 연관 사건, 프로젝트 뉴라이프라는 암호명, 정부 내부 협력자 존재 가능성, 이전 피해자의 경고 메시지, 퍼즐의 조각들이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핵심은 보이지 않았다. 과연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약속 장소에는 이미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일상 속 작은 행복 브이로거였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평소 영상에서 보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도 그들의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김지원 양 사건이 실패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민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그들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브이로거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일을 해요.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제공하는 거죠.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EXVICTI에 미리 말한 프로젝트 뉴라이프의 정체였다. 그럼 실종자들은 자발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브이로거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민우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브이로거가 USB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경찰에 직접 가면 안 돼요. 내부에 그들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언론에 먼저 공개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도망쳐요. 브이로거가 소리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순간 민우의 누나가 기지를 발휘했다. 민우야, 휴대폰 라이브 켜. 민우는 반사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다. 순식간에 시청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금 한강공원에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공개적인 라이브 방송 때문에 검은 승용차의 사람들은 멈칫했다. 그 틈을 타서 민우 일행과 브이로거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브이로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 진짜 이름은 정민아예요. 저도 처음엔 그들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미나는 1년 전 SNS를 통해 새로운 인생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빚에 시달리고 있던 그녀에게 해외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합법적인 이민 상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 일상을 촬영해서 브이로그로 올리라고 하고
특정 장소들을 자주 가라고 하고 그들은 미나를 미끼로 사용하여 다른 타겟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시켰던 것이다. 김지원 양도 저를 통해서 접촉한 거예요. 제가 올린 브이로그를 보고 그 장소에 나타난 거죠. 민우의 누나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대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신뢰할 만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일단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자. USB도 있고 CCTV 영상도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일어나자마자 확인한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뉴라이프 불법 신분 세탁 조직 일망타진. 정부 공무원 3명 포함 총 15명 검거. 중학생이 발견한 단서로 3년간의 미제 사건 해결. 기사를 읽어보니 민우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CCTV 영상과 패턴 분석이 수사 돌파구가 되었다고 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다. 실종됐던 김지원 양 등 피해자 12명 전원 무사 구조. 김지원 양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모두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강제로 억류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오후에 민우는 경찰서에서 김민석 경위를 만났다. 그는 민우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3년 동안 이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경위는 사건의 전모를 설명해 주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한 후 해외로 데려가서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정말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간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여권 압수, 감금, 그리고 각종 불법 활동의 강제 동원.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였어요. 민우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자신이 그 첫 번째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김지원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저녁 민우의 집에는 여러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왔다. 모두 중학생 탐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민우 학생, 어떻게 이런 복잡한 사건을 풀 수 있었나요? 민우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놓친 단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영상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패턴 같은 걸 찾는 게 익숙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민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탐정이라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일주일 후 김지원 양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가족들이 나와 있었다. 민우도 가족들과 함께 김지원 양을 만나러 공항에 갔다. 김지원 양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정말 고마워요. 김지원 양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무사히 돌아오신 게 다행이에요. 김지원 양의 진짜 아버지도 민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에 민우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우의 수사 방법론을 참고하여 시민 참여형 수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종자 신고 시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이로거였던 정민아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강의를 하게 되었다. 저처럼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미나의 유튜브 채널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를 주로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민우와 미나는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조직들이 적발되었고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다. 유엔에서도 이 사건을 현대판 인신매매의 대표 사례로 분류하여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우의 사례는 시민 참여형 수사의 성공 모델로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되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6개월 후 민우의 일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이제는 청소년 시민 수사관이라는 특별한 역할도 하고 있었다. 경찰청에서 의뢰하는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민우야, 또 사건 의뢰 왔어? 재혁이 물었다. 응. 이번엔 온라인 도박 관련 사건이래. 청소년들이 주로 타겟이라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민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민우 수사단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각종 의심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민우는 진로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나는 커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될 거야.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했고, 대학은 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을 복수 전공할 계획이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거든. 민우의 부모님도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민우야,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김지원 양은 사건 이후 1년간 심리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그녀는 대학 진학을 1년 미루고 대신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원 양은 민우와 함께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온라인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자가 함께하는 독특한 조합이었지만 효과는 뛰어났다. 재혁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처음에는 겁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으로 변했다. 나도 민우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어.
재혁은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장래 희망은 검사였다.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두 친구는 여전히 단짝이었고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채널명은 평범한 중학생의 작은 발견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 민우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민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민우는 화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의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영상의 마지막에서 민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진다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우야 정말 멋있어. 나도 주변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우리 모두가 민우가 될 수 있어. 민우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지원 양과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평범한 중학생 민우의 특별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민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에 참여하며 청소년 디지털 수사 전문가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호기심이 많은 평범한 학생이에요. 다만 그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김지원 양 실종 사건. 그것은 한 중학생의 작은 댓글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우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작은 용기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